이게 트로코이드 펌프예요. 드롭코이드 펌프. 트로코이드 펌프. T 노. 로터 펌프라고 돼 있잖아요. 네. T가 트로코이드의 약자예요. 아, 그래서 트로코이드 펌프는 이 주축에 연결이 돼가지고 네. 이 펌프를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네. 이 트로코이드 펌프는 안에가 연마로 돼서 정밀 연마가 돼 있어요. 이 안에 트로코이드라는 게 뭔가요? 트로코이드가 그 뜻은 모르겠어요. 아, 누가 트로코이드라는 사람이 한 건지 네네.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회전자가 이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당기는 순간 진공이 생겨가지고 네. 이렇게 밀어 제껴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이것도 윤활. 예, 여기에서 이제 기름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기름이 분백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쪽에서, 예, 이쪽에서 들어가서 이쪽에도 분배를 해주고 이쪽에도 분배를 해주고. 근데 이제 이게 기름을 32번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동파이프가 가늘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가 높아버리면은 여기를 펌핑을 못 해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구리스를 준다고 생각해봐요. 압력이 엄청 걸리겠죠. 네. 그리고 고속으로 돌지도 못해. 네. 금방 열받아 버리고. 그래서 점도를 32번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다는 네. 여기에다 기름을 뭐 넣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그럼 이제 기어니까 기어유 달라고 해요. 근데 기어유라는 거는 이런 그 라인이 없이 기어에 그냥 밀착이 돼가지고 구리스 같은 점도를 얘기하는 게 기어유예요. 아, 그 점도가 그냥 100번, 150번 그래요. 네. 그냥 담가 놓고 쓰는 거. 근데 그 기어유를 여기다 넣는 순간 이 기계는 작살나 버려. 펌프는 그냥 망가지고 네. 윤활도 안 나겠지. 그리고 소음도 엄청 커지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압유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 유압유 가게 사장이나 아줌마들이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쵸, 어떤 기계쓰는지. 그리고 이거를 처음 와가지고 이제 거기 기계를 넣는 분들은 네. 이거에 대해서 또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다 기름 넣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에다 넣으면, 그럼 저는 기어유인데요. 그냥 그러면은 기어에다 넣으니까 기어유를 주는 거야, 아줌마들도. 그러면은 이제 기어유 넣었더니 기계가 이상하다고. 네. 나는 기어유를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게 기계도 이상해지고, 아줌마 저는 기어유 넣었는데요. 그러고 내가 옛날에 웃긴 얘기지만 요 밀링에다가 네. 이거를 이제 베어링을 싹 뜯은 적이 있어요. 네. 다 완전히 뜯어가지고 이제 베어링에다가 구리스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전용 구리스를 넣어야 돼요. 스핀들 전용 구리스, 스핀들 구리스를 넣어야 되는데, 네. 나는 이제 거기 베어링 집에 가니까 아줌마들한테 이 고속 베어링이라고 하니까 그 빨간색 구리스 그거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속 구리스예요, 저속 구리스. 근데 거긴 고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스핀들은 3000회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해봐야 300회전인 것 같아. 300회전도 고속이라고 했으면 고속이니까. 하여튼 그거 넣고서 베어링에서 막 열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스도 종류가 많이. 구리스도 종수가 많이 있어요. 독일제 구리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거 요게 독일제 구리스인데, 네. 스핀들에는 요 구리스를 넣어야 돼요. 요 구리스는 안에 전용 구리스를 넣어야 돼요. 베어링 집에서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파는 사람도 모르고, 이거 수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봐도, 수리하는 분들도 네. 나한테 알려주기 싫어서 그런 건지 일부러 그냥 어정쩡하게 자꾸 얘기하고, 그건 꼭 그거 넣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 미치겠어. 자꾸 어정쩡하게 얘기해야지 알려주기 싫은 거지.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왜 그렇게 자꾸 돌려서 말하는 건지 좀, 하여튼 그래가지고 엉뚱한 거 넣었다가 다시 다 뜯어내고 제대로 넣었던 기억이 있어. 잘못 넣으면은 아예 다 뜯어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나요? 다시 다 뜯어가지고 네. 세척을, 등유나 뭐 경유나 이런 걸 완전 세척한 다음에 다시 넣어야 돼요. 기어 같은 것도 뜯어.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점도 안 맞는 거 넣으면은 다 빼내고 새로 다 닦은 다음에 다시 넣어야 돼. 아, 근데 이제 또 습동유 같은 경우는 또 성격이 틀린 게 네. 습동유의 기준은 여기가 이제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습동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습동유의 기준이 상온 18도 기준이에요. 18도 아래로 내려. 18도 아래로 내려가면은 점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올라가면 점성이 낮아지고. 네. 근데 습동유는 이게 점도가 63번이에요. 네. 68이나 63번 그 정도인데 그 상온에서는 이게 유막이 형성이 되면서 부드러워요. 네. 근데 동절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엄청 질척해지고 뻑뻑해져가지고 네. 어떤 기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축을 돌리잖아요. 네. 자동 펌프 기능이 있는 게 그 습동유에서 동파이프를 못 밀어가지고 겨울철에 네. 0도로 떨어진 데나 영하 막 이런데 실내는 막 영하 뭐 10도까지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얼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려요. 네. 그럼 이제 이게 내려갈 때 꿀럭이면서 막 내려가. 꿀럭이면서. 그럼 동절기에는 어떻게 해요? 동절기에는 저기 우선은 여기를 예를 들어서 18도로 구성을 못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그러면은 다 빼고 32번이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다 빼놓고 여기다가 습동유에다 직접 습동부에다 직접 뿌리는 게 나아요. 쓸 때만. 다른 기름을 좀 더. 나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뿌려서 쓰는 게 낫지. 네. 또 여기 계속 난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계 사용 요령이나 관리 방법이나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있어야 돼. 그 기계 재질에 대해서도 네. 개념이 있어야 되고 이 개념 없이 쓰면은 이게 아침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내가 보니까 나도 이번에 그 저기 스타델타 개념이 약해가지고 네. 아는 분한테 이제 했다가 그분도 몰라버려서 지금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해야 돼. 전문적으로 아주 전문화가 돼야 돼.